안녕하십니까. 2015년 1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메탄가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메탄은 프로판에 비해서 연소에 필요한 산소량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연소식을 보게 되면 메탄은 우리가 분자식이 CH4 그죠? 그 다음에 프로판은 H8.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소는 산소와 1대1 결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메탄 자체는 탄소가 1개 있고 프로판은 3개가 있다. 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농도, 이게 폭발, 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한 농도가 프로판보다 높다. 폭발 상한 농도가 부탄보다 높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프로판은 2.1에서 9.5, 부탄은 1.8에서 8.4, 그 다음 메탄은 5에서 15, 그죠? 그래서 하한일 경우에는 프로판보다 높고, 그 다음에 상한은 부탄보다 높다. 맞죠? 무색, 무치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버 보시법으로 아모니아 44g을 제조하려면 표준 상태에서 수소는 몇 리터가 필요한가? 자, 하버 보시법은 아모니아 합성의 한 방법이 되겠죠. 질소와 수소를 합성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소 N2, 그 다음에 수소, 암모니아를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자, 지금 암모니아가 44g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반응식을 보게 되면 산몰이죠. 산몰. 우리가 최적으로 보면 수소의 최적을 구하는 거니까 수소의 최적. 1몰 때 최적은 22.4.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자, 이때 발생되는 암모니아의 양을 보게 되면 분자식 NH3는 N이 얼마예요? 14g. 수소 1이 1g이죠. 이게 3개 있으니까 3g. 총 17g입니다. 그죠? 17g이 몇 개? 2몰이 있죠? 34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3몰이 반응을 했을 때 얼마? 34g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44g이라고 그랬죠. 44g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몇 몰이냐? 몇 리터냐? 이렇게 되겠죠. 몇 리터가 필요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g당 최적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죠. 1g당 최적은 자, 얘를 왜요? 34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게 얼마 있어요? 44g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86. 얼마가 나오는데 답은 87g이다. 리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3번 섭씨 온도로 측정할 때 상승되는 온도가 3도씨였다. 5도씨였다. 이때 화씨 온도로 측정하면 상승 온도는 몇 도씨인가?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섭씨 온도는 100등분 한 겁니다. 그죠? 자, 이거하고 같은 게 화씨 온도는 180등분 한 거죠. 자, 이 개념이 되겠죠. 그죠? 1이 아니죠. 1.8이 되겠죠. 이꼬르가 되려고 그러면. 그죠? 180등분 한 것이다. 그래서 1.8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5도씨 상승을 했다. 그럼 1도씨마다 뭐예요? 얘는 1.8 변화를 한 거니까. 그죠? 예.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의 9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표준 상태에서 가스상 탄화수소의 점도가 가장 높은 가스는, 자, 탄화수소의 점도는 우리가 탄소의 수가 적을수록 점도가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탄소의 수가 가장 작은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에탄의 경우는 탄소의 수가 2개죠. 자, 메탄
CH4. 그죠? 그 다음에 부탄 C4H10. 프로판. 그죠? 그래서 탄소가 가장 적은 거. 그죠? 적을수록 점도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은 메탄이 되겠습니다. 자, S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액화 석유가스. 뭡니까? LPG죠? 액화천연가스, LNG입니다. 그죠? 정유가스. 이건 우리가 뭐 오프가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체 천연가스. 이게 SNG.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암모니아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스일 때 공기보다 무겁다. 물에 잘 녹는다. 구리에 대한 부위성이 강하다. 자극성 냄새가 있다. 옳지 않은 것. 자, 가스일 때는 공기보다 무겁다. 공기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공기는 29g.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분자량 N이 14. 그죠? 총 17g. 가볍죠? 네, 그래서 무겁다 했기 때문에 틀렸다. 자, 액체는 무색, 투명하고 특유의 복숭아 향을 가진 맹독성 가스는, 자, 독성 가스 중에서 특유의 복숭아 향을 가지는 거, 우리가 포스겐을 얘기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자, 시아나수소입니다. 자, 복숭아 향, 시아나수소 되겠죠. 자, 8번에 도시가스의 원료인 메탄가스를 완전 연소시켰다. 이때 어떤 가스가 주로 발생하는가? 자, 메탄 이렇게 되겠죠. 완전 연소 이라면 탄소가 완전 연소하면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소는 그래서 H2O 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자, 9번에 어떤 물질의 고유의 양으로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변함이 없는 물리의 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질량, 중량, 부피, 밀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질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고유의 양입니다.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유의 양.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그죠?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받아서 나타내는 값은 중량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이 10kg짜리인 거, 이걸 우리가 지구에서 잴 때는 10kg인데, 뭐 달에 가서 재면 우리가 뭐 6분의 1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틀려진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량이라고 하고요.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변화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산이 있다면 정상과 밑에 부분 이런 데서 차이가 또 생기겠죠. 그다음 밀도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 질량이나 부피 이런 것들이 온도에 따라서 변화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값 양으로 측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은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중 지연성 가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지연성. 자, 자신은 연소하지 않고 연소하는데 뭐예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연성 가스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수소 일반적으로 가장 수소, 일산화탄소 이건 뭐예요? 가연성이죠? 가연성입니다. 가연성 가스 둘 다 가연성 가스죠. 그 다음에 질소와 아르곤 이거는 불연소입니다. 그죠? 불연소. 연소성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럼 불 붙는 거, 안 붙는 거, 도와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죠. 자, 요게 지연성. 요거는 가연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 대기압하에서 물 1kg을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연량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연량. 비열 아니면
우리가 뭐 1kcal의 정의가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1kcal 정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네, 물 1kg 1도씨. 그죠? 열량은 1입니다. 그죠? 물의 비열 1이 되겠습니다. 자, 고압가스 판매자가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 점검 및 유지 관리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용기 아랫부분의 부식 상태 확인한다. 맞죠? 완성검사 도래 여부를 확인한다. 완성검사하고 판매자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뭐 재검사, 그죠? 재사용검사, 뭐 이런 것들, 재검사, 그죠? 재검사 이런 것들은 뭐 되겠지만 완성검사는 관계가 없다. 자, 13번에 간선가스 제조 설비 중 전기 설비의 방폭 성능을 가지는 구조로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는 가스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 간선가스는 방폭 구조를 가지지만 예외 가스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암모니아하고 또 뭐 브로마, 메탄. 자, 이 두 개는 예외,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법적 기준. 이게 뭐냐면 간선가스이긴 하지만 그 위험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 그죠? 제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수소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연성 기체다. 간성이죠. 폭발 범위가 넓다. 폭발 범위 넓습니다. 수소가 뭐 기본적으로 4에서 75% 폭발 범위가 넓은 것이다. 그 다음에 비중이 커서 확산이 느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소는 H2 2g입니다. 그죠? 1g짜리 2개. 그러면은 틀렸죠. 가장 가벼운 겁니다. 그죠? 가스 중에서. 그 다음에 탄소와 수소 치성을 일으키는 것은 저온이 아니고 고온, 고압에서 수소 치성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제1종 보호시설이 아닌 것은 자, 1종 보호시설, 2종 보호시설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가 2종 보호시설은 주택, 그 다음에 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종 보호시설은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학교나 유치원, 그 다음에 놀이방, 어린이 놀이터, 학원, 병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 놓고 보면 기준이 연면적 얼마? 여기는 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000입니다. 그죠? 1000제곱미터인 건축물,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1500이니까 보호시설 맞죠? 이것도 맞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수용 능력이 100인 이상인 공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보면 뭐 3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인. 그죠? 요게 이제 일종 보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당연히 일종 보호시설이고요. 그래서 3번의 설명이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서 폭발 범위가 가장 좁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순서상으로 보면 일단 아시티렌이 가장 넓습니다. 가스 중에서는 2.5에서 81%. 그 다음에 산화에틸렌이고 수소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에서 75%고요. 그 다음에 메탄이 5에서 15, 그죠? 프로판이 2.1에서 9.5. 그래서 가장 좁은 것은 프로판이다. 이건 뭐 좀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넓은 거 아시틸렌, 수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메탄, 프로판 이런 것들, 부탄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LPG, LNG 연료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폭발 범위 자체는 좀 외우고 계셔야 된다. 자, 17번에 운반 책임자를 동승시키지 않고 운반하는 액화가스용 차량에서 고정된 탱크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치는 자, 운반 책임자를 동승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액화석유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우리가 폭발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운반할 때는 동승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용계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서 실외 저장소 주위에 경계 울타리와 용기 보관 장소 사이에는 얼마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자, 이것은 그대로 20m의 유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일반 도시가스 사업의 가스 공급 시설 기준에서 배관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에 가스 배관의 표면 색상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상의 경우는 황색입니다. 그죠? 황색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 우리가 매설할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압력으로 보는데 우리가 저압일 때는 뭐죠? 황색. 그죠? 그 다음에 중압 이상일 때는 우리가 적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매몰할 때. 이거는 지상일 때.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나왔었고 이것도 문제 나오고 이렇게 되죠. 자, 20번. 과학가스안전관리법상 독성가스는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 농도가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지금 요거는 2분의 1 이상 죽게 되는 거. 이건 LC50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독성가스의 허용 농도 기준은 5000 ppm. 그죠? 그래서 100만 분의 5000. 자,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오리피스 유랑계는 어떤 형식의 유랑계인가? 자, 오리피스는 차압식 유랑계입니다. 오리피스, 플로 노즐, 벤츄리미터. 자, 이런 것들은 차압식 유랑계다. 22번. 빙점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사용되며 LPG 탱크, 저온에서도 인성이 감소되지 않는 화학공업 배관에서 주로 사용되는 관의 종류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SPHT, SPPH, SPPS 이건 압력 배관용인데 이것들은 통상 우리가 SPHT 이라면 이거는 고온이죠. 고온이고 이거는 고온 450도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압력을 기준으로 보는데 요거는 이제 350도 정도까지 사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저온, 그죠? 빙점 이하의 저온에 사용되는 것은 SPLT, 그죠? 그래서 빙점 이하에 사용되는 배관이 되겠습니다. 1번. 자, 23번. 1단 감압식 저압 조정기 조정 압력은, 자, 1단 감압식의 경우는 2.3에서 3.3kPa.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자, 도시가스용 압력 조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제일 좀 까다로운 문제죠. 숫자들을 바꿔놨는데 1번에 보시면 유랑 성능은 제조자가 제시한 설정 압력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로 한다. 자, 오늘 이제 기준이 20%입니다. 그죠? 2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이제 이게 설명이 맞는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 그 다음에 3번과 4번도 기준이 다 들어가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둘 다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둘 다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과가스용 이음매 없는 용기에서 내력 비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매 없는 경우에 내력 비라는 것은 내력과 인장 강도의 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 그냥 그대로. 자, 26번에 단위 최적당 물체의 질량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단위 최적 1세제곱미터당 중량 값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것은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중량이라는 것은 이거는 킬로그램을 얘기하고, 비열은 어떤 물질을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비최적은 이게 단위 중량당 최적. 이건 비최적입니다. 그죠?
지금 단위 최적당 질량은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수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상온에서 자극성을 갖는 가연성 기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연성 기체는 맞죠. 근데 틀린 것은 뭐냐? 수소는 무색 무치로 자극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폭발범위 앞에서 봤었고요. 폭면기, 염소 폭면기를 가지죠. 그 다음에 고온고압에서 그러면 우리가 앞에 문제 이거 저온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 틀린 거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비중이 13.6인 수온은 76cm의 높이를 갖는다. 비중이 0.5인 알코올로 환산하면 그 수준은 몇 메다인가? 그래서 비중이 13.6이잖아요. 그죠? 13.6일 때 76cm. 메다로 했으니까 0.76메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0.5일 때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 개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0.5, 13.6 곱하기 0.7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에 기체연료의 연소 특성으로 틀린 것은 소형 번호도 매연이 적고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기체연료의 특징입니다. 매연이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체연료는 탄소와 수소, 그죠? 완전 연소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하나의 연료 공급원으로부터 다수의 연료로의 버너에 쉽게 공급이 된다. 가능하죠. 미세한 연소 조절이 어렵다. 미세한 연소 조정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가 가스 버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3번이 틀린 내용이다. 자, 30번. 다음 중 허용가스용품이 허가 대상 가스용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조 허가를 일단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1번, 2번, 3번의 경우는 전부 다 제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정압기용 필터 자체는 허가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내장된 필터, 정압기에 내장된 필터는 제외. 그죠? 얘들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천연가스의 발열량이 1400kcal다. SI 단위에서 줄/per 세제곱미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킬로칼로리 자체를 줄 단위로 계산하면 4.2 뭐예요? 킬로줄입니다. 그죠? 자, 이걸 계산하면 이제 열량 자체가 1400이죠. 1400을 4.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나왔을 때 이제 43,680kJ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메가줄이죠. 그죠? 네, 그래서 43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LPG 충전소에는 시설의 안전 확보상 충전 중 엔진 정지를 주위에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이 표지판의 바탕색과 문자 색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대로 뭐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4번의 황색 바탕에 흑색 글씨가 되겠습니다. 황색 바탕에 흑색 글씨. 자, 33번. 가스 도매 사업 제조소의 배관장치에 설치하는 경보장치가 울려야 하는 시기에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에 배관 안의 압력은 사용 압력의 1.05배를 초과할 때 자, 이건 울려야 되는 시기로 맞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15% 강화한 경우 그죠? 15% 이상 강화한 경우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긴급차단 밸브 조작 회로가 고장난 때 또는 긴급차단 밸브가 폐쇄된 때 당연히 울려야 되겠죠. 자, 근데 4번에 보시면 상용 압력이 5MPa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 압력에 0.5MPa를 더한 압력을
초과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5배로 이렇게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상용 압력이 4메가파스칼, 그죠? 4메가파스칼을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 압력에 0.2메가파스칼을 더한 압력으로, 그죠? 기준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5메가파스칼 0.5가 아니고요. 4메가파스칼 이상인 경우 상용 압력에 0.2메가파스칼 더한 압력을 초과한 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다. 자, 34번에 다음 중 상온에서 가스를 압축, 액화 상태로 용기에 충전시키기 가장 어려운 가스는, 그래서 가스 액화는 우리가 임기 온도가 낮을수록 또는 임기 압력이 높을수록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임기 온도 이상에서는 우리가 액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기 온도가 낮을수록 액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통상 프로판의 임기 온도는 96.7도, 그죠? 메탄은 마이너스 82도, 염소는 239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31도. 그래서 메탄 자체가 마이너스 82도씨로 액화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가스 운반 시 차량 비치 항목이 아닌 것은? 자, 가스 표시 색상. 자, 이게 관계가 없죠? 예. 비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거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처리 능력이 1일 35,000세제곱미터인 산소 처리 설비로 전용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일 경우 처리 설비 외면과 사업소 밖에 있는 병원과는 몇 미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는가? 그래서 일종 보호시설 병원과는 우리가 산소 35,000일 경우에는 18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종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1만 이하, 그죠? 1종일 때는 12m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만에서 2만 이렇게 되겠죠? 14. 2만에서 3만 16. 3만에서 4만 18. 4만을 초과하는 거 20m. 이게 1종입니다. 또 2종은 각각 8m, 9m, 11, 13, 14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000이니까요. 35,000 요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자체는 일종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18m. 36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용기에 의한 광학가스 판매 시설의 충전 용기 보관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걸 막 읽어보시면 틀린 내용이 나올 건데요. 그게 뭐냐면 3번입니다. 충전 용기 보관실은 간섭가스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밀폐 구조를 한다. 이 보관실 자체는 내부가 밀폐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간섭가스가 가득 차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폭발의 위험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자, 다음 중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연소, 불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 그게 뭡니까? 가연물이죠. 그 다음에 연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산소, 그 다음에 누군가 불을 붙여줘야 되겠죠. 점화원입니다. 그죠? 그게 스스로 불이 붙든 누가 붙여주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인하점이 되겠습니다. 자, 액화아모니아가 10kg을 기화시키면 표준 상태에서 약 몇 세제곱미터의 기체로 되는가? 이렇게 되는데요. 암모니아를 기화를 시키면 기본적으로 1몰, 그죠? 우리가 모든 1몰은 최적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22.4리터의 최적을 가집니다. 그죠? 22.4리터. 세제곱미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1kg. 1몰일 때의 중량은 17g. 17kg일 때 22.4가 되죠. 암모니아는 NH3니까, 그죠? 네, 그래서 17kg을 기화시키면 22.4리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10kg 기화시키면 얼마가 되느냐? 이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17분의 10 곱하기 22.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13. 얼마가 나온다. 그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간섭가스 간섭가스 충전 용기 보관실의 벽 재료의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벽은 뭡니까? 불연재료. 그죠? 불연성의 재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1번이 답이 되겠고, 자, 질소를 취급하는 금속 재료에서 내질화성을 증대시키는 원소는, 자, 내질화성을 증대시키는 원소는 니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42번. 빛점이 점차 낮은 냉매를 사용하여 저비점의 기체를 액화하는 사이클은, 자, 이것은 캐스케이드 액화 사이클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대로 설명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에 분말 진공 단열법에서 충진용 분말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자, 충진용 분말, 그죠? 펄라이트, 규조토, 알루미늄 분말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계없는 것은 탄화교소. 그래서 충진용 분말 이렇게 해서 요 세 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44번 압축기에서 다단 압축을 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다단입니다. 그죠? 한 단으로 할 것을 두 단, 2단 이상으로 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한 단을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단으로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소요율량이 증대하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그걸 줄일 목적으로 한다. 맞죠? 이용 효율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한다. 힘의 평형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한다. 맞죠? 토출 온도 상승시킬 목적으로 한다. 틀렸죠? 토출 온도가 상승되면 과열이 되기 때문에, 그죠? 냉동 사이클에서는 과열을 시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토출 온도 상승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다단 압축을 행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45번에 다음 각 가스에 의한 부식 현상 중, 자, 틀린 것은 암모니아에 의한 강의 질화, 황화수소에 의한 철의 부식, 일산화탄소에 의한 금속의 카르보닐화, 수소 원자에 의한 강의 탈수소화. 자, 수소는 강을 뭡니까? 수소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식을 일으키죠. 강도가 저하된다. 탈탄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탄소 성분을 제거함으로써 강도를 저하시키는 부식이 되겠습니다. 4번. 자, 46번에 초저온 저장 탱크에 주로 사용되며 차압에 의해서 측정하는 액면계는 우리가 차압식, 그죠? 차압식의 경우는 요거는 햄프스식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측정 압력이 0.01에서 10kg 정도이고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며 유체 내의 먼지 등의 영향이 적으나 압력 변동에 적응하기 어렵고 주위 온도 오차에 의한 충분한 주의를 요하는 압력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저항 압력계는 뭐 전기 저항의 어떤 변화로 측정을 하는 형태의 압력계가 되겠고, 지금 2번이 벨로우즈. 자, 요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요 내용의 압력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루동간식은 뭡니까? 공업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지만 정밀도가 그렇게 정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예. 그 다음 피스톤식 압력계는 우리가 탄성식 압력계의 교정용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브루동간식 압력계 우리 탄성식 압력계인데 그것에 교정용으로 사용되는 압력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벨로우즈. 자, 48번 유체가 5m/s의 속도로 흐를 때 이 유체의 속도 수도는 약 몇 메다인가? 단 중력 가속도는 9.8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속도 수도는 흐르고 있는 물이 갖는 우리가 속도 에너지인데요. 자, 이것은 2G분의 V의 자승으로 계산한다. G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죠? 9.8. V는 유속입니다. 그죠? 유속. 5의 제곱. 그래서 1.28.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 1000리터의 액산 탱크에 액산을 넣어 방출 밸브를 개방하여 12시간 방치하였더니 탱크 내에 액산이 4.8kg 방출되었다면 1시간당 탱크에 침입하는 열량은 약 몇 킬로칼로리인가? 단 액산의 증발 점유율은 60kcal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액산이 4.8kg 방출됐다 12시간에 그죠? 그 다음 1시간 열량을 구하고 있죠. 그러면 4.8kg를 방출했을 때 열량 값으로 계산하면 증발 점유율이 60이니까요. 4.8 곱하기 60. 자, 요게 12시간 동안 방출되는 총 열량 값이 됩니다. 그죠? 그럼 얘를 시간당, 1시간당으로 계산해라 이랬으니까 얘를 12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 24가 되겠다. 자, 50번. 다음 중 아세틸렌과 취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는 알곤이 되겠죠. 알곤은 불활성기체입니다. 그죠? 불활성기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구리, 은, 그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아세틸라이드 생성하는 물질들이죠. 네. 자, 51번에 도시가스 사업자는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의 통보 내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얼마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하는가? 자, 이것은 24시간 이내가 되겠습니다. 1번. 자, 도시가스 배관의 지름이 15mm인 배관에 대하여 고정장치의 설치 간격은 몇 메다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고정장치는 간격이 13mm 이하일 경우, 자, 요거는 1m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에서 33mm. 자, 이것은 2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하고요. 33mm 이상일 경우에는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그래서 15mm, 간격이 15mm니까 여기에 속한다. 그죠? 그러면은 2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자, 53번. 독성가스인 암모니아 저장 탱크에는 그 가스의 용량이 그 저장 탱크 내용적의 몇 프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가? 자,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도시가스의 매설 배관에 설치하는 보호판은 누출가스가 지면으로 확산되도록 구멍을 뚫는데 그 간격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배관에 이렇게 땅에 매설했다면 이걸 보호판으로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덮어 놓는데 이렇게 덮어 놓으면 가스가 누설됐을 때 가스가 체류함으로써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구멍을 뚫어서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간격 자체는 3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 자, 55번에 가스 도매 사업의 가스 공급 시설 중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수평거리로 건축물의 1m 이상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게 틀렸는데, 요거는 수치 자체가 1.5m. 그죠? 1.5m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6번. 고압가스 용기 재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내식성, 내마모성을 가져야 된다. 무겁고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자, 요게 틀렸죠? 무겁고 가벼워야 되죠. 그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57번. 다음 중 고압가스 특정 제조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그대로고요. 자, 틀린 것은 3번에 철강 공업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 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처리 능력이 10만, 그죠? 1만이 아니고요. 3번이 틀렸다. 자, 58번.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에서 가연성가스 시설에 설치하는 유동방지 시설의 기준은, 자, 유동방지 시설은 높이
2m 이상의 내화 벽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1번 2m 이상의 내화벽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도시가스 배관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관이란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그죠? 그 다음에 본관이란 도시가스 제조 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하고요. 사용자 공급관이란 공급관 중에서 정압기에서 가스 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지금 요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자 공급관이란 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관이다.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그죠? 그 건축물 계량기까지 그 배관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다. 자, 60번에 간선가스와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경우 충전 용기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적재해야 될 가스는, 그래서 고가스 차량 운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게 염소는, 그죠? 염소는 뭐예요? 아세틸렌, 암모니아, 그죠? 암모니아. 그 다음에 뭐죠? 수소. 자, 요거 동일 차량에 적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동일 차량 적재 금지 요거고요. 이것도 이제 문제 자주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요거는 뭐냐면 가연성가스와 산소, 그죠? 가연성가스와 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 자체가 이제 산소 공급원으로서 우리가 조연성가스로서 연소를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마주보지 않도록 한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5년도 1회차 기출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